네, 안녕하세요. 상상텍스의 전재현 세무사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세무조사는 뉴스에 나오는 큰 기업들에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거래처들 중에도 규모가 작지만 세무조사가 진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 조심해야 될 5가지 정도의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흔히 발생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입니다. 대표님이 구매하고 싶은 명품 같은 것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표님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녀의 학원비, 부모님의 병원비와 같이 사적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사용된 금액들에 대해서는 전액 부인이 될 거고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표님에게 소득으로 처분하게 돼서 대표님 소득세가 과세되고 그에 따른 가산세, 또 그리고 대표님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최대 3년치까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다. 네, 두 번째, 가지급금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인식은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이 가지급금은 통상 법인의 통장에서 아무런 내용 없이 인출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상 회계적인 의미는 대표자가 법인에서 잠시 빌려온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지급금이 계속해서 쌓여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인이라는 인격이 아예 나와는 별도의 인격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이 자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구분 없이 돈을 빼서 쓰고 이런 경우겠죠. 이 가지급금이 많이 누적되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인데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세법상 적정 이자만큼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된다라고 하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추가로 또 과세되고 가산세가 과세되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법인에서 혹시라도 대출받아서 이자를 지급한 금액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상으로 그 대출금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자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출을 받아서 대표자에게 빌려줬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 이자 비용 부분에 대해서 법인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조정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매년 가지급금이 늘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때제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족에 대한 인건비 처리 부분입니다. 경비가 많이 모자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데 직원으로 올려놓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가족에 대해서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굉장히 선순위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실제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면 출퇴근 기록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 업무를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을 주고받은 내역, 혹은 결제 서류에 결제를 했던 내역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그냥 일반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오랫동안 근속기간을 가져갈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취득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직원이 퇴사하고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가 끊기면 직원이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문제를 삼게 되면 3년치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 직원분에 대한 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과 갑을이 바뀌지 않으려면 직원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의무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세무사에 대한 업무 의뢰 부분인데요. 세무사한테 월 기장료를 내고 업무를 맡겼으니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세무사 입장에서는 저희를 믿고 업무를 전적으로 맡겨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기장을 하거나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업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대표님의 상황이라든지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장을 진행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대표님은 세무사 혹은 실무자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세금 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체크해 볼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이 영상 하단에 자가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릴 건데요. 체크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상상텍스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상텍스는 단순히 기장 업무나 회계 처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표님 인생 전체에 대한 설계의 동반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재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